네, 저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일단 팝아트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저 스스로는 작가놀이 한다고 하는데, 그림도 그리고, 미디어 아트도 하고, 뭐 이제 사람들하고 아트 가지고 노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하고 있는 거는 프로젝트 디자이너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컨셉을 잡고 어떤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일을 진행시키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했던 일은 좀 엉뚱한 일을 많이 바꿔가면서 했어요. 처음에 전공은 시각 디자인과 전공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는 왠지 직업을 삼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하는 일이어서 일로 하면은 싫어하게 될까봐. 그래서 처음에 직업 비슷한 일을 시작한 게 방송국 FD로 2년 동안 그 방송국 일에 좀 했었고요. 문화기획자 잠깐 했다가 그다음에 게임 회사 들어가서 해외 로컬라이제이션 PM, 뭐 일본어 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회사로 옮겨서 게임 비주얼 기획, 게임 컨텐츠 기획 좀 하다가 7년 동안 했었죠. 게임 쪽 일을.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전에 퇴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팝아트 활동이랑 프로젝트 디자이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직장 다니게 된 계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원래 이제 시각 디자인과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들어간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앞서서 취업한 사람들의 그 사례를 보니까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이건 내가 혼자서 해야겠다. 그러면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저는 그림으로 먹고 살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살짝 도피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내가 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일본어로 좀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사람들하고 뭔가 이제 기획이나 이런 꾸미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릴 수 있는 걸 참 찾아보자 라고 해서 진행했고, 그러다가 게임 회사면 왠지 자유롭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우연찮게 이렇게 게임 뭐 이렇게 일 찾다가 갑자기 덜컥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제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없는 거를 구분하는 사정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말하면 정말 운 좋게 들어간 케이스고, 그 다음도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그래도 밖에서 봤을 때는 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재미가 없었어요. 물론 잠깐 재밌는데 전혀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그림도 못 그렸어요, 또. 그런 암울한 생활을 쭉 보냈었죠.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 직장인들의 약간 애환? 그거를 너무 잘 이해하거든요. 왜냐면 저 스스로 그래 봤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원래 물론 직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어떤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하거나 뭔가 저한테 그냥 큰 범위만 주어지면 막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직장은 보통 그러지 않아요. 딱 이만큼만 줘요. 이제 움직일 만한 공간을. 그럼 이 안에서 움직여서 여하튼 결과를 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팍팍 떠오르거나 이러는데 이제 그거를 직장 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냥 킥만 해놔요. 쌓아만 나요. 나중에 이제 한 직장 한 5년, 6년, 7년차 되니까 마치 변비 걸린 사람처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네,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떤 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2012년이었나? 병원 영안실에서 갑자기 새해 맞이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정말 느닷없이 그 12월 31일 날 당연히 뭐 새해 맞이 해야 되니까 친구들하고 약속 잡고 다 잡아놨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받았더니 지금 저희 그 큰 이모가 심장에 큰 문제가 생기셨다. 서울 병원으로 지금 저기 제주도에서 가셔가지고 이제 곧 수술 들어가야 되는지 어땠는지, 그러니까 너가 빨리 가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가고 그냥 다시 뭐 친구들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수술이 생각보다 꽤 심각한 거였고 즉시 해야 됐었대요. 근데 다른 식구들 올라오고 있고, 근데 이제 그 고모랑 열심히 잘 되실 거예요 인사하고 손 붙잡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수술이 길어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됐어요. 근데 다른 식구들은 얼굴도 못 보고 막 다 울고 난리 아니었죠. 그래서 그때 병원 영안실 시계 딱 보니까 그때가 한 12시 15분 딱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병원 영안실에서 새 맞이한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큰 쇼크였어요. 아, 이게 왜 쇼크였냐면 회사 다니면 뭐 그냥 나한테 내일이 너무 당연하게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이번 업데이트 분기, 아, 이번 바쁜 것만 지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아, 이것만 지나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걸 하거나 회사를 정리하거나 해야겠다. 근데 계속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한 거의 막 6년, 7년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사건 터진 다음에 생각하게 됐죠. 아, 나한테 내일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오는 새벽 택시나 이런 걸 타면서 종종 드는 생각이 새벽 택시 정말 무섭게 달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러다 내가 사고가 나면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뭐 죽는 것 자체는 뭐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너무 아까운 게 뭐냐면 내가 쌓았던 이 아이디어들 하나도 못 풀고 죽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너무너무. 그래서 그때 계기로 한 1년 정도 있다가 회사를 정리하고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아이디어가 점점 쌓아가서 이제 폭발하기 직전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아니면은 아니었지만 제가 견딜 수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말버릇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약간 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긍정적이고 활달한 성격인데 회사 다닐 때는 정말 재미없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아, 재미없어. 아, 정말 미치겠다. 뭐 정말 나 스스로도.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완전 180도 바뀌었거든요. 지금 말버릇은 아, 재미있어를 많이 해요. 아, 정말 재밌다. 신기하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회사에서 있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회사에 있었던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무조건 하고 싶은 걸 찾기 위해서 직업을 뭐 갖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걸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인 거에서. 자기가 어떤 꿈이 있으면은 그것을 좀 빨리 가게 해주는 일종의 부스트 역할을 하거든요. 확실하게. 근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직장은 언젠가 나와야 되는 곳이에요. 이게 지금 이걸 맞는지 모르겠지만 직장은 언젠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도 좋고 회사한테도 되게 좋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회사가 그 사람 마음에 들면은 더 오래 뭔가 붙잡아두기 위해서 좀 더 제공하겠죠. 하여튼간에 저도 이제 그런 어떤 기간을 거쳐왔고, 그래서 지금 그 쌓아놨던 아이디어 중에 극히 일부지만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회사 만들기도 하고 있고. 일단 제가 2년마다 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회사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게임 회사라는 데를 갔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하나도 모르거든요. 게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 흔히 하는 스타크래프트도 거의 안 하고 뭐 약간 와우 이런 거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서 어떤 새로운 기술적인 걸 접하고 또 그때는 그 회사가 주도적으로 일을 맡겼거든요. 아예. 거의 신입사원한테 맡길 수 없을 정도로 좀 큰 걸 줬어요. 신나서 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을 2년 이상 하니까 한계치가 더 달랐고 저 어떻게 하든 할 때 일을 바꿨죠. 또 그 다음에 또 2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다가 할 때 또 바꾸고 어떻게 말하면 약간 의도적으로 바꿔왔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죠. 쉽게 질린다. 실제 저도 어느 한 가지 게임을 오래 못해요. 그게 저의 특성인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하면 회사는 일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린 대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되게 작아요. 근데 밖에 제가 지금 나와서 혼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제가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약간 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그걸 하나하나 쌓아갈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다른 일이 회사 일이 아니라 어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거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말하면 회사에서 나는 이 직업이 나한테 안 맞나 보다 생각을 하는 사람도 어쩌면 그 일이 자기에게 되는 순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터가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 회사가 뭐
게임 회사, 게임 개발자라면 뭐든지 한 번은 가고 싶어하는 회사죠. 사실 그건 인정해요. 저도 한 번은 가봐야겠다 생각이 막연히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그 약간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정말 간절하게 노력하고 얻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한 다음에 딱 얻으면 너무 신나요. 어떤 이게 어떤 소중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쉽게 덜컥 잡았어요. 너무 쉽게 덜컥. 그러니까 게임 업계 들어간 다음에 2년이 채 안 돼서 거기 갔거든요. 약간 그 좀 경력 공채로.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잠깐 좋았나? 정말 딱 한 달 좋아요. 한 달. 물론 이제 해당 월급이라든지 그게 거의 막 1000 이상 확 뛰기도 하고 거의 한 1000 됐을 거야. 그렇죠. 사실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간절히 원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가치가 남들이 생각하는 그만큼은 절대 아니었고요. 첫 번째로. 일단 거의 똑같은 그냥 사람 사면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이제 그 회사를 나올 시점에 당연히 주변에서 왜 나와 거기를? 거기 잘 돈 많이 주고 그러잖아. 이제 여하튼 간에 밖에서 보는 시선은 겉에 보여지는 거니까 거기 야구단도 있구나. 큰 회사 좋고.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그냥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나와야 되는 곳이라면 난 내 두 다리에 좀 힘이 있을 때 나오고 싶다. 다행히 집안 식구들도 믿어주셨죠. 그런 거. 함부로 조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전 그 생각 하거든요. 태어난 이상 어차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세상에서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느끼는 건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사람들이 이거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어때? 난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막 혈액형 검사하고 막 어디 막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근데 골 때리는 게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면은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수시로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판단을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인생이고 내가 사는 거고, 그러니까 나의 확신을 누군가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틀리더라도 내가 확신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다른 데서 뭔가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납득하면 내가 바꾸죠. 저는 약간 그렇게 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질문대로 그러면 나를 잘 이해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고 내가 결정하는구나라는 그 사실은 알죠.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확신할 수 있죠.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확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좋아한다고 확신하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걸 약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우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듣는 게 싫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의 확신이 없는 부분이고, 여튼 간에 나의 결정권을 그 사람들한테 약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저는 싫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를 내가 확신한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걸 좋아할 거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바뀌는 감정을 그냥 나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 답은 뭐냐면 확신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100%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상황에 따라 바뀌고 시간에 따라 바뀌어요. 나 스스로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판단을 유보하진 않아요. 나는 난 지금 이거 좋아해. 딱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는데 난 이거 말고 이거 좋아해요. 판단하는 거죠. 판단을 유보하거나 나 잘 모르겠는데 네가 골라줘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특히나 지금 좀 20대 젊은 친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는 자기 자신하고 다른 세상과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웃으니까 나도 기분 좋아지는 거고,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 기분 나쁘거나 찡그리면 나도 그냥 싫은 거고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뭔가 그 구분이 안 돼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될수록 그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찡그리고 싫어해도 내가 좋으면 좋다고 말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세상에 그렇게 가만 놔두지가 않거든요. 네.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들도 선의에서 말씀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나로 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싸우라는 얘기가 뭐 치고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군분투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걸 또 이야기하고 자기 행동으로 증명하고 이래야 한다는 거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